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간에 빅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계속 연중 최고치를 뚫어서 그런지 시장이 금방 하루가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탈을 쓴 코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수익금으로 묻어둘 주식 텐베거 2호죠. FNLC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이 계속 오를 때는 뭐 수익이 나신 분들이나 혹은 아직도 수익이 조금밖에 못 나신 분들은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쫓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실 때는 특히 투자 심리 한 번 더 굳건하게 지키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가 완료가 됐습니다. 쉬어가는 장세는 시작될까? 근데 진짜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왔고 쉬는 듯 하다가 또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려놨던 이 기다리는 지역은 저희가 한번 레벨업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만큼 또 올려놔도 과연 이게 여기 내려와 줄까 하는데 S&P 500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내려오면 이 박스권에 들어오게 되고요. 한 6% 정도 내려오면 이 박스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주가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과연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까 하는 거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또 트리플 위칭 데이죠. 그래서 변동성은 좀 커질 것 같다. 근데 어제 장세는 확연하게 금리 인하가 되면서 스몰 캡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미드캡이 그 다음으로 올랐고 라지캡들이 많이 좀 덜 올랐던, 그래서 역시 금리가 인하되면 이게 스몰 캡들이 이제 힘을 받는구나 하는 게 역시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이제 오늘 밤이죠. 트리플 비칭데이죠. 세 가지 파생 상품이 동시에 만료되는 날입니다. 주식 옵션,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이렇게 세 개가 만료가 되는데요. 이런 거는 분기별마다 이제 세 번째 금요일 날 생기게 되죠. 3, 6, 9, 12 세 번째 금요일. 그래서 9월 19일 바로 오늘이 이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옵션 관련해서 선물 관련해서 어떤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평소 대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거래량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죠. 오전이나 이럴 때는 평소 때처럼 거래가 되다가 한 이제 4시가 이제 마감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3시, 4시 사이에는 좀 급격하게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시간에 굉장히 극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도 있다. 그래서 만약 거래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사실 오전 중에 마감하시고 오후에는 이런 변동성이 커질 테니까 좀 피하시는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가끔은 가격들이 좀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비정상적인 가격이 붙는다 이런 것도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엑스텐 포트폴리오가 드디어 지수를 저 앞으로 앞서서 2.2%나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4% 넘게 이제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쁜 소식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1임 이제 미국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작년 5월에 지금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1년 4개월 차 접어들었습니다. 50% 어제자로 넘었습니다. 51.45% 수익률 달성했고요. 그동안의 동기간에 지수 보면 25% 올라왔고,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26% 초과 수익. 그러니까 매월 지수의 한 2%씩 차근차근 이제 점점 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9월 달에 굉장히 수익이 빨리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자산 배분 베팅이죠. 8월 달에 제가 이제 들 올랐던 것 좀 집중하고 많이 오른 건 좀 청산하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 좀 들어가고, 그건 이제 저희 회사 포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수익이 났고, 뭐 유나이티드 헬스,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애플, 구글 이런 쪽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면 20개 종목으로 분산되어 있고요. 거의 비슷한 비중인데 특히 지금 테슬라가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 10%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현재 3.7%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는 이거는 이제 올인입니다. 거의 주식 100% 담고 있는 거와 똑같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조금 주식 좀 털어내고 많이 오른 것들 좀 털어내고, 지금 테슬라도 많이 털어냈습니다. 사실은 털어내고 비중을 다시 좀 조정을 하고, 신규 종목은 조금 이제 새로 편입을 할 거를 좀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렇게 20종목을 가지고 와도 이런 수익률이 납니다. 그래서 2개, 3개 투자하는 것도 옳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뭐냐? 돈을 버는데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좀 손익 변동이 뭐 지수 대비해서 같이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이는데요. 한 2, 3개를 가지고 계시면요. 지수는 올라가도 내 건 터지고, 그다음에 지수가 터지는데 내 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이제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울렁증이 생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은요, 댓글 달리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왠지 이게 퍼블릭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희가 inbexgpt@gmail.com에 저 이메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문의나 뭐 건의나 궁금하신 질문이나 이런 거 주시면은 편하게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답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꼭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은 좀 해야 돼서 뭐 단 채널 보면은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채팅창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이제 많이 봤는데, 저도 이제 그런 좀 서비스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쪽으로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방송하는 이 스타일은 조금 이제 좀 지루할 수 있으나 뭐 40분, 50분짜리 영상도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목적은 제가 이제 라이브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저는 지금 3개월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좀 반응도 보고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제 영상은 그냥 라이브 방송 보시는 정도다 해서 이제 어쩔 때는 제가 1시간도 좀 해왔고 어쩔 때는 20분도 해왔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요런 이제 과정에 있다. 그래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팔 1차 매수 완료했습니다. 2차 매수 가격은 59.42로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주 더 사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48주 채웠고요. 좀 비싸게도 샀고 좀 싸게도 샀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균 67불 52센트가 저희의 확정 단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12% 빼면 59.42센트가 2차 진입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저희가 분할로 해서 20%를 채우고 그 평단에서 10% 로스컷 걸어놓고 거기 터치하면 무조건 20%다 매도 나갑니다. 이게 2% 전체 자산 2% 리스크 지고 하는 스윙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뭐 구글하고 페이팔하고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연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 기반 쇼핑 및 결제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자.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단기 뉴스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구글하고 뭐를 같이 한다? 이거는 굉장한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발현이 돼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이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건 이제 이 파트너십이 계속 롤업을 하면서 이제 보여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가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구나. 구글하고 할 정도면 뭐 믿어도 되네 하는 생각이 있고, 지금 현재 뭐 바닥에서 계속 기고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 뉴스는 굉장히 좋은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상향 방향은 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1차 목표가는 78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92불까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번에 한번 주봉 TTM 스퀴즈 설명 쭉 드렸었죠. 근데 이 스퀴즈 신호에 너무 잘 맞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서 쉬었다가 그린라이트 켜졌을 때 보면 쫙 오르고요. 또 여기서 쭉 쉬었다가 그린라이트 켜지니까 쭉 오르고요. 또 쉬었다가 그린라이트 켜지니까 이때는 뭐 좀 못 올랐습니다만 이때 또 쭉 쉬었다가 여기서 그린라이트 딱 켜지니까 또 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쭉 쉬었다가 여기서 그린라이트 켜질 때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쉬다가 여기서 그린라이트 켜지니까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서도 쉬다가 그린라이트 켜졌을 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또 쉬어라 하고 이제 시그널이 좀 나왔죠. 그래서 보면 고점을 여기서 이제 뚫으려고 결국은 에너지를 좀 쌓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제 의미를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잘 맞는 종목입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뭐냐? 비트코인입니다. BTC USD 주봉.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코인은 진짜 이런 기술적 지표가 잘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연초 대비해서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제가 그 AV 합선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AV 합선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쭉 되고 있으면은 저희가 뭐랬죠? AV 합선은 어떤 점에 찍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점, 즉 추세가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반전을 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그럼 여기서 사시는 분들부터는 이제 개념이 바뀌시는 거예요. 야,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다 하면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이때 분들이하고 매매하는 분들하고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점이다 해서 여기다 이제 딱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이게 쭉 이렇게 또 ABF선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쭉 올라가다가 여기 퉁 또 지지받고 또 쭉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한번 또 지지받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잘 맞네. 어떻게 이렇게 약속도 안 했는데 딱딱딱 거기를 찝고는 올라오고 찍고 올라올까? 이게요, 코인에는 AV 합선이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은요, AV 합선 특히 미국에는요 진짜 많이 쓰세요. 그리고 또 이게 잘 맞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니까. 그리고 AV 합선은요, 일봉, 주봉, 뭐 월봉 똑같습니다. 적용되는 게. 그런데 이동평균선이나 다른 지표들은 일봉에 그림 틀리게 나오고 주봉에 틀리게 나오고 뭐 30봉에 틀리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쓰니까 이거 보고 하시니까 이런 자리에서 맥자리를 작용하지 않냐 이렇게 분석이 되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되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말씀드렸냐면 이 핸드오프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쭉 올라가다 이제 꺾였네 하다가도 여기 맞고 올라오면 또 여기서부터 매매하시는 분도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거기를 또 한번 딱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또 V합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또 맞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다 또 한번 찍어 주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걸 뚫고 내려올 때는 이게 이제 저항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다가 또 밑에서 지지.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서 이거를 핀치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뚫고 올라와서 지금 상단에 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이제 강력한 주가가 상승하려는 의지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타 지표들을 봐도 뭐 상향 쪽으로 많은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턴을 타는구나.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는구나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올라오는 게 쭉 올라온다.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다른 거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비트코인이 워낙 AVR선이 잘 맞는 그 종목이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은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는 잘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이거 지표를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맥자리로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선물에 몇 개 이제 붙여놓거든요. 가끔. 그럼 부합성 같은 거 잘 맞을 때 많습니다. 공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 일봉이에요. 5년간의 주가입니다. 참 많이 빠지기도 했고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럼 여기 길게 컵앤핸들 딱 만들고는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차트 모양 예쁘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근데 역시 고생도 많이 줬고 기쁨도 많이 줬고 지루함도 많이 줬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다가요 한 종목을 더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거 나옵니다. 이게 종목을 하나 여기다 이제 덧댄 겁니다. 그러면 보시죠. 5년 전에는요 거의 비트코인하고 거의 똑같이 뭐 형제처럼 왔습니다. 와 똑같이 오다가 어디서 바뀌느냐? 딱 2024년 2월서부터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데 추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요만큼 할 때 얘는 이만큼 오른 거고요. 또 여기서 요만큼 빠질 때 이만큼 빠진 거고요. 또 여기서 요만큼 빠질 때 얘는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오를 때 또 이만큼 올랐고 와 진폭은 커지고 방향은 같았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오 이건 뭐야 신용을 썼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올 연초서부터 똑같은 그림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비트코인하고 가는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멀리 빨리 가고 좀 더 빨리 내려오고 좀 더 멀리 가고 좀 더 빨리 내려오고 그 다음에 크로스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주식인데 이게 무슨 주식이냐 오늘 말씀드릴 MSTR입니다. 저한테 코인은 안 하시나요? 뭐 코인 말씀 좀 해주세요 하는 이제 댓글들이 가끔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코인은 직접 안 하지만 코인을 주식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계좌에는 코인 관련된 게 들어 있습니다 하고 이제 가끔 이제 답글을 드렸죠. 저는 MSTR을 투자하면서 코인에 투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MSTR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미스터리가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공시도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보조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이제 움직였죠. 많이 움직였어요. 8에서 9%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분명히 숨겨진 원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349. 이게 어제 종가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큰 폭 상승, 즉 5.89%, 한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핵심 동력은요, 비트코인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 다 아시죠? 그 MSTR은 비트코인을 핵심 재무자산으로 삼는 선구적인 전략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 회사가 그냥 비트코인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두 존재는 사실상 운명 공동체처럼 주가가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5년 동안 주가 거의 비슷합니다. 와, 신기하다. 단 최근에 와서 2배 정도 이 주식이 더 움직이는구나 하는 차이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8천 달러죠. 이 가격 상승은 MSTR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영향으로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각각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투자 심리입니다. 비트코인이 뜨거운 열기를 쭉 띄면은요, 이 주식도 매수 심리가 그대로 옮겨져서 쫙 올라갑니다. 근데 코인보다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빠질 때는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비트코인 2배, 3배짜리 투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에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자, 특히 올 9월은 이례적인 시장이었어요. 코인 자체로만 보면 평균적으로 9월 달에는 한 5% 정도 하락했던 게 평균의 과거의 평균치인데 올해는 8%가 상승을 합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게 올랐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보통은 9월, 10월은 쉬어가는 자리예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례적인 열기가 MSTR에는 지금 서서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MSTR 주가가 지금 최근에 한 2주 정도 기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적 분석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주가의 향방을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350불입니다. 349불. 그리고 바로 코앞이 355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0일 2평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요새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주가의 장기 추세를 판단하는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특히 미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200일을 쭉 그으면은요, 여기 딱 200일 있습니다. 어제 뚫었다가 다시 이제 밀렸죠. 그렇지만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되게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가겠구나 이제 싶고요. 근데 사실 고점 대비해서 그때 이제 MSTR 말씀드릴 때 한 달 전이었나요? 그때 한 3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코인 가격 예상하고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바닥 찍고는 이제 쭉 올라왔죠. 그가 이제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다 같이 따라가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는 저항선인데요. 얘가 알게 모르게 지지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비트코인 가격에 이 MSTR 가격을 딱 붙여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비트코인 200일 이평선을 딱 그리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옵니다. 신기하시죠? 이렇게 그래프 보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도 보면 뭐 이렇게 좀 많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좀 깰 때는 항상 그걸 뚫고 올라오는 그런 힘들이 작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표가 이제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론은 우리는 그냥 200일선만 보면 저항선을 보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려보면은 지지선이 보이는구나. 여기 맞고 과거에도 맞고 올라왔고 경험이 있으니 여기도 한번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서 코인이 앞으로 조금만 더 연말까지만 뽑아주면 얘는 충분히 이 정도 탄력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많이 걸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첫째는 강세 돌파를 해서 주가가 355달러선을 쫙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력 매수 신호, 그래서 상승 열기가 계속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을 받고 저항선을 뚫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게 실패가 되면 아마 실망 매물도 많이 쏟아질 겁니다. 아까 그래프상으로 봤지만 변동성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하고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에 뭐 내부자가 지금 사고 있다 하는 얘기들 많이 돌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경영진의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꾸준히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 투자가분들에게는 이게 강한 신뢰를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모든 게 혼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리스크도 있다. 최근에 한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은 계속 유지를 했지만 목표가를 640에서 620으로 낮췄어요. 근데 20불 낮춘 정도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기분상으로 좀 찝찝하죠. 저거 왜 낮췄을까? 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아까 보셨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비트코인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가치평가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 좀 낮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지만 근데 또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멀리 벌어졌을 때 좀 팔아주고 이렇게 멀리 벌어졌을 때 좀 팔아주고 그다음에 좀 가까워졌을 때 사주고 혹은 이게 이제 크로스에서 더 빨리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요럴 때 좀 사주고 또 벌어졌을 때 좀 사주고 그럼 또 이제 붙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를 좀 흐름을 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활용을 하셔도 좋은 매매가 되겠다. 좋은 수익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분석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기울이 됩니다. MSTR, 소프트웨어 회사인가? 아니면 코인인가? 저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타를 쓴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코인 투자하는 대신에 MSTR로 대신 투자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 포트에서 보유 비중 3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아까 이제 그래프 분석 이런 게 나와서 충분히 이제 잘 갈 수 있다 하고 판단돼서 이제 포지션을 늘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 스트레치에 대한 투자의 본질은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하고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텐베거 종목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온큐, 코어이브, 테슬라, 구글, 애플, 유나이티드 헬스 이거 제가 예전에 영상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거 뭐 저점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프상 좋습니다 하고 뭐 엑스텐 전략 쓰시라고 말씀을 쭉 드려왔던 종목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예전에 코어이브 가지고 한번 30% 수익 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수익 나신 금은 그대로 우리가 엑스텐 종목 즉 나녹스에 들어가시죠. 했다가 물론 들어가자마자 이제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원전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이거는 한 1, 2년 보시죠 하고 이제 묻어두십시오 하고 돈이고 버려도 될 돈, 즉 번 돈이니까 잃어도 될 돈, 버리면 안 되죠. 잃어도 될 돈. 근데 지금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생각 안 하고 계셨는데 제 영상 보시다가 뭐 스토리 괜찮네 한번 사볼까? 근데 돈을 버셨어요. 1,000불 버셨습니다. 그럼 그 1,000불 번 이익금만큼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막 해서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대충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근데 지금도 뭐 이제 올라갈 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싸게 사는 게 제일 낫긴 한데 지금도 기다리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나녹스도 보셨지만 진짜 변동성이 진짜 큽니다. 이게 봉 움직이는 거 보면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말씀드리기가 이제 꺼려지냐면 제 영상을 쭉 보시던 분들은 이런 종목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 요만큼만 가지고 나중에 이게 10배 되면은 뭐 전체 계좌에 뭐 한 10% 정도 저희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서 가시는 게 정석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다가 뭐 영상 보셨다가 뭐 텐베거 그 제목 보시고 들어오셔서 와 이거 좋네. 해서 여기에 덜컥 그냥 계좌에 뭐 30% 40%를 집어넣으신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종목도 아니고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낭패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꺼렸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절대로 크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요번에 이제 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수익이 나셨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잃어도 된다 하는 정도만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참고로 엑스텐 계좌에는 전체 자산의 1% 들어가 있습니다. 1% 남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혁명의 숨겨진 보석일까? 아니면 진짜로 피해야 될 함정일까요? 지금 이 플루언스 에너지에 대해서는요. 둘러싼 엇갈린 평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조그만 돈만 투자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플루언스 에너지를 보면은요. 투자들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상반된 신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인 신호를 먼저 보면 S&P 글로벌이요. 플루언스를 티어 1 에너지 저장 공급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신용이 제일 좋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수백만 달러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개발자들이 그리고 그런 금융기관들이 쫙 보고 있습니다. 여기 티어 1이야? 괜찮네. 이게 높은 평가를 해준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현재 수주잔고가 45억 달러나 됩니다. 2023년도 매출이 27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때 2배의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2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가이던스 쇼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매출 전망을 15%나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상 첫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나온 거죠. 심지어 지금 증권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경영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믿고 샀는데 주가가 폭락했다. 뭐 이래서 소송을 이제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플루언스 과연 숨겨진 보석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이 회사가 왜 특별한 회사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혈통을 보면 지멘스하고 AES하고 이 두 개 거대한 기업이 합작으로 이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즉 합작 회사죠. 여기 아들 회사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해 본 것 중 하나는 뭐냐. 이게 뱅커빌리티. 즉 금융권에서 믿어준다는 거죠. 와, 엄마 아빠가 누구야? 어우, 저 지멘스하고 AES라고? 그래, 뭐 아들이 뭐 엄마 아빠 뭐 좋으니 그래, 뭐 대출해 줄게. 벤처 캐피탈에 투자할 때도 어이구 뭐 그래 좋아, 신용 좋네, 뭐 앞으로 뭐 잘 되겠네, 엄마 아버지 돈 받아서 잘 되겠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사가 강력한 그런 신용도를 이제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멘스와 AES가 만든 회사인데 이게 잘 안 될 걸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사실은 이 회사를 보는 것보다 이 엄마 아빠 회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분명히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회사로 자리 잡다가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셈이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차별화가 있느냐 하는 거 보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 스택이라는 이제 플랫폼 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냐면 일단 이제 이런 그 ESG 즉 전기 저장 장치는 어디에 많이 필요하냐? 이런 태양광 발전이나 뭐 풍력 발전하는데 이게 고르게 막 전기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전기를 발전시켜서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큰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많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스마트 스택 그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30%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100 저장하면 얘네들은 130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공간에. 그리고 이 배터리들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스택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리비용도 이제 절감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뭐가 있냐면은 보증을 25년간을 해줍니다. 즉 우리 뭐 PC 사거나 뭐 저기 핸드폰 사도 1년 보증 막 이렇잖아요. 근데 얘네는 25년을 보증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25년 동안 믿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라서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도 많지만 사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좋은 회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배터리 회사는 아니다. 에너지 최저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매출이 27억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3천만 달러예요. 적자에서 흑자를 냈습니다. 사상 최초 흑자를 낸 거죠. 손실기업에서 수익의 기업으로 전환됐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수주잔고는 45억 달러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의 거의 2배. 그래서 2년은 이제 갈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명확하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15% 가이던스 하향 조정.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분기별로 보면은 더 좀 충격이에요. 원래 예상했던 7억 6천만 달러가 6억 250만 달러,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가이던스 하향 조정은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 또 하향 조정을 한다. 그러면 이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앞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가이던스 하향 조정은 있어서는 안 될 건데 발생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이 회사가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테슬라라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요즘에 자료 읽어보면 작년 재작년만 해도 테슬라 얘기는 그냥 전기차 얘기였어요. 그런데 올 초부터
아니에요. ESG.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테슬라 이제 분석해 드렸지만 이제는 메가팩. 이제 ESG 업체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회사가 시장을 잠식해서 들어오는데 여기는 사실 테슬라에 비하면 조그만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경쟁. 이거는 이제 근데 테슬라는 보면 수직 계열을 가지고 있어요. 뭐 좋은 이제 모델들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일론 머스크의 그 벽을 뚫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무료적인데 참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 BYD, CATL 가격 경쟁력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손익에도 많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특히 2024년도에 10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했거든요. 근데 플런스는 27억 달러.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더 커지겠죠. 뭐 테슬라가 200을 팔면 얘네들은 한 30을 팔까 그러면 7배 차이 나고 10배 차이 나고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지고 있다. 즉 성장을 많이 못한다는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또 생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과연 배터리만 팔까? 근데 이 회사가 뭘 가지고 있냐면 플루언스 IQ 소프트웨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배터리만 파는 게 아니라 AI 기반으로 에너지를 최적화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 잘 된다. 그러면 이게 또 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매출을 1억 4,500만 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런 중국에 어렵고 테슬라에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전이 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엔비디아도 시장 90% 차지하고 있는데 AMD하고 몇 개 회사가 이제 나눠 먹고 있잖아요. 그래도 AMD 장사 잘 됩니다. 테슬라가 시장을 100% 진입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플루언스에도 배터리에도 성장성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자기 회사 배터리만 써요. 딴 데 거 안 씁니다. 근데 플루언스는 여러 군데 배터리를 쓸 수 있어서 그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더 유연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기반이기 때문에 보세요. 25년을 유지보수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5년 동안 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던 사람들이 또 쓰고 또 쓰고 하고서 이제 약간은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계속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2호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테슬라라는 벽이 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스크인데요. 이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다면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실행 리스크입니다. 가이던스를 15%나 하향 조정했다. 이거는 경영진도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던스를 미스를 하게 되면 절대로 한 번에 안 끝난다. 여러 번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과연 이런 회사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현재는 그 테슬라에 대한 그런 경쟁적 지위 약화 이게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엔비디아하고 AMD의 관계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보면 뭐 여기 테슬라가 있지만 또 플루언스도 이렇게 작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적 리스크인데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뭐 어떻게 판결될지 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되게 안 좋게 이 회사로 작용하게 되면 모든 이제 비즈니스 그런 펑션들이 좀 타격을 되게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그 큰 퀘스천 마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가 또 있는 거죠. 지금은 현재 배터리가 점점 그 상품화, 즉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뭐 LG께 좋아, 뭐 삼성께 좋아 이런 것보다도 그냥 배터리는 배터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제 점점 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술적 차별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냥 표준 상품이 돼가고 있다. 그럼 이제 뭐 기술 좋은 배터리입니다가 이제 안 먹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로 극복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그냥 배터리만 만드는 회사다. 그럼 저는 뭐 이건 템베거입니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릴 텐데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성공할 확률이 요만큼 있다. 그럼 그거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베팅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뭐 이게 배터리 잘 될 거야. 앞으로 뭐 ESG 시장 막 커지잖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소프트웨어
이게 잘 돼서 그리고 25년 동안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럼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겠다. 굶어 죽지는 않는구나. 근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은 뭐로 하느냐? 배터리로 한다. 소프트웨어로 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을 보면 결국은 이 저장시장 장치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많이 이제 확장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플루언스도 충분하게 기회는 있다.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마트 트랙 트레이드마크나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있다 해서 그런 거에 비전을 두고 투자를 하지만 이거는 100% 투기적 매수입니다. 왜 투기적일까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소프트웨어의 확장 이런 것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테슬라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상황이면 이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 아빠 지멘스 AES 혈통의 회사로서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는 사실은 좀 많이 오르겠다 하는 성공했을 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3년에서 5년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아닐까. 그리고 이거를 수익난 자금으로 매수를 하신다. 그럼 이건 진짜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자 심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통계 들어보셨나요? 무려 95%의 트레이더가 결국 돈을 잃고 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5%는 대체 무엇이 달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기법이 아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생각의 뿌리, 바로 트레이딩의 엣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진짜 기대값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잘못된 꿈을 쫓고 있습니다. 마지막 3회에서 신기를 쫓는 것처럼 절대 지지 않는 100% 승률 비법이 있을 거야. 시장을 완벽하게 맞추는 마법의 지표를 찾고 말겠다. 이 기법만 있으면 하룻밤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트레이딩에는 가장 큰 실수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잘못된 꿈을 쫓는 그 자체가 실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95%가 빠지는 함정의 시작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흥분 추구의 길이고요. 일주일 만에 계좌를 2배로 불리는 짜릿함. 아찔한 롤러코스터 같은 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성 추구의 길입니다. 지루해 보일지라도 느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 에드 세코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흥분이다. 쾌감이다. 95%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첫 번째 길을 선택을 한다. 즉 파멸로 향하는 롤러코스터에 스스로를 올라태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흥분은 결국 시장을 지배하려는 치명적인 집착, 바로 예측의 환상으로부터 이어집니다. 다음엔 오를까 내릴까? 이 질문에 모든 것을 걸게 되죠. 하지만 역사는 냉정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여서 만든 LTCM 파산을 했죠. 결국 실패했습니다. 2020년에는 유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저도 이때 트레이딩을 했었습니다만 선물이 마이너스로 왔습니다. 와,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게 금융시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당신의 예측이나 자존심에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리의 뇌는 아무 의미 없는 무작위 속에서도요,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MIT에서 진행한 한 실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이 동전 던지기를 해서요, 100% 무작위로 차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전 던지기로 만들어진 그 차트를 전문 트레이더들한테 쭉 보여줬더니 놀랍게도 모두가 거기서 의미 있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서 패턴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맥락 없이 차트 패턴만 보는 것은요, 동전 던지기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격 패턴 자체의 성공률은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엣지는 패턴이 아니라
그 패턴이 나타난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측이 아니라면 살아남는 5%, 즉 프로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거래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 모든 환상을 걷어낼 진짜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의 영역이 아닌 냉정한 수학의 영역입니다. 바로 기대값이죠. 모든 성공적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심장에는 바로 이것, 양의 기대값이 있습니다. 만약 트레이딩에서 단 하나의 공식을 외워야 한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기대값은 승률 곱하기 평균 수익에서 패배율 곱하기 평균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나온 값이 0보다 커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승률이 아닙니다. 이길 때 얼마 벌고 질 때 얼마를 잃는가 하는 것의 비율, 즉 손익비가 가장 핵심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손익비의 마법입니다. 만약 손실과 수익의 비율, 즉 손익비가 1대 1이라고 하면은요, 당신이 이기기 위해 50%의 승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손익비가 1대 1.5라고 하면 필요한 승률은 40%로 낮아집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약 손익비가 1대 2라고 하면, 즉 1 손실 보고 2 수익 나고, 그러면 승률이 33%만 되더라도 됩니다. 그래서 33%보다 승률을 조금 높인다. 그러면 1 손해보고 2를 벌게 되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3번 거래에서 단 한 번만 이겨도 당신은 돈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승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대값이 높은 완벽한 시스템을 가졌다 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의 수학, 즉 리스크 관리를 모른다면 말이죠. 프로들의 세계에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단일 거래에서 절대로 내 자본의 1에서 2% 이상을 리스크하지 말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십시오. 거래당 10%씩 리스크를 걸면 순식간에 복구 불가능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씩만 리스크를 걸려면 손실은 언제든지 복구 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존이 첫 번째 승리입니다. 생존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측이라는 신화를 깨부수고 기대값과 리스크 관리라는 단단한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서 이 개념들을 나만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폴 튜러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데 집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지키는데 집중해라. 이것이 시스템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고방식의 혁명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궁극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이번 거래 내가 옳았어, 내가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번 거래 나는 내 원칙과 규칙을 따랐는가? 한 번 한 번의 결의 결과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나의 원칙을 지키는 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거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측이라는 잡을 수 없는 신기루를 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확률이라는 단단한 수학적 현실 위에 당신만의 시스템을 세우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엑센과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